봅시다. 1번부터 볼게요. 나 편집? 나 했어? 보자. 1번부터. 구조독해 패턴 먼저 보겠습니다. 일단은 일반적인 이제 도입과 주제가 나오는 패턴에서 중간에 이제 통념이 좀 껴있는 약간 이제 좀 혼합된 형태예요. 그래서 보통 통념이 나오면 이 녀석의 반대가 주제인 경우가 많죠. 그래서 도입 부분부터 먼저 보자면 자만심이 있는 협상가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만심이 있는 협상가들은 결국에는 자승자박하게 된답니다. 말이 어렵지? 그러니까 자승자박하게 된다는 게 뭐냐면요. 지무덤 지가 판다 이 소리야. 지무덤 지가 판다. 아래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우리가 협상을 할 때 좀 단호한 모습을 보이는 게 좋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단호한 모습을 보인다, 뭐 강경한 뭐 자세를 취한다라는 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세게 나가는 거야. 그래서 협상이라는 것 자체가 뭐야? 예를 들어서 내가 물건을 판매하는 입장이고 상대방이 물건을 사는 입장이라면 내 입장에서는 최대한 비싸게 팔아야 되고 얘 입장에서는 최대한 싸게 팔아야 되는 거니까 그거를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절충안을 두는 작업, 이게 이제 협상이잖아. 그렇지? 니네가 이제 혹시 써봤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안 써봤어요. 그 중고나라 같은데 보면 막 뭐 물건 사고 팔고 하잖아. 혹시 거래해봤냐? 중고나라에서? 해봤어? 프로그램 그래? 아니, 나는 안 해봤거든. 근데 이제 흔히 그 중고나라 같은 그 중고 사이트를 보면요, 내고라는 말을 많이 써요. 내고 가능 막 이런 말을 쓰거든요. 이 내고가 뭐냐면은 negotiation을 말하는 거예요. negotiation. 이게 뭐냐? 이게 협상이에요. 협상. 그러니까 협상 가능하다 이거야. 그러니까 절충을 좀 더 보자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협상을 할 때 세게 나가는 게 좋다고 보통 사람들이 생각한다 이거지. 예를 들어 내가 물건을 3만 원에 올려놨어. 제가 그 차비 제가 직접 갈 테니까 뭐 차비 빼서 뭐 1,000원만 깎아주면 안 돼요? 뭐 이렇게 이제 약간 협상을 할 수 있잖아. 안 돼. 3만 원이면 안 돼. 꺼져.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세게 나가는 게 좋다고 보통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지. 사람들이. 이게 이제 통념이야. 자, 이게 통념이니까 보통 통념의 반대가 주제라고 했으니까 주제 내용을 보자면 이 강경하다는 평판을 얻게 되는 거야. 세게 나가니까 매번. 그럼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된다? 그 상대방이 이 사람을 더 의심하게 되고 더 강경하게 대할 거라는 거야. 더 강경하게 이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가 세게 나가면 상대방은 더 세게 나온다 이거죠.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전 케바케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제 부연 설명 나오는데 이 강경한 협상가는 결국에는 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격적이게 만든다는 거야. 상대가 나한테 세게 공격적이게 만들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겠죠. 이게 이제 바로 이 글의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용 한번 같이 살펴봅시다. 이렇게 한번 넘어가 볼게요. 나는 알아왔는데 몇몇의 협상가들을 알아왔습니다. Guilty of hubris. 이 hubris가 이제 그 별주 단어로 나왔는데 이게 어떤 그 자만심을 말하는 거야. 자만심. 그리고 여기서 guilty of를 잠깐 보자면 아래 써놨는데 이 guilty가 원래는 유죄의라는 의미가 있잖아. 유죄. 근데 여기서는 유죄가 아니라 여기 써놨다시피 뭐뭐의 결점이 있는 이라는 뜻이거든. 뭐뭐의 단점이 있는, 결함이 있는 이런 건데 즉 자만심이라는 결함이 있는 몇몇 이 네고시에이터들, 그러니까 협상가들을 이 필자가 알아왔대요. 자, 그랬는데 이 다음 문장을 보자. 이 다음 문장을 좀 이해를 못했었어 애들이. 그래서 여기를 좀 볼게. 그들은 즉 그 이제 협상가들이겠죠. 자만심이 있는 협상가들은 종종 판대요. 그들 자신의 무덤을요. 방금 내가 말한 거죠. 자기 자신의 무덤을 판다는 거야. 왜 그러냐면 once they have made a take or leave it offer. 그들이 뭐 한다면 일단 교섭의 여지가 없는 제안을 한다면 그들은 tolerate 하지 못할 거래요. tolerate가 참다, 인내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참을 수가 없다라는 거야. The thought of losing face. lose face 하면은 이제 얼굴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이게 체면을 잃다는 뜻이야. 체면을 구기다. 그러니까 체면을 구겼다는 그 생각을 뭔가 관용할 수 없다. 뭔가 참을 수가 없다랍니다. By returning to the table. 여기서의 테이블은 협상하는 자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협상 테이블이 됩니다. 협상 테이블로 돌아감으로써. 말이 어렵죠?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아. 여기까지는. 근데 이 because부터 좀 말이 어려웠어요.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다시. 그 자만심 있는 협상가들은 제 무덤을 파게 된답니다. 결국에는 자승자박하게 된다는 거야. 지가 놓은 덫에 지가 걸리게 된다고요. 왜 그렇게 되냐면은
그 자만심 많은 협상가들이 뭔가 이 교섭의 여지가 없는 그런 제안을 했더라면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된다? 이런 체면을 구겼다는 생각에 뭔가 참을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내용이 왜 나온 거냐면 내가 이 상황 설명을 해줄게. 잘 봐. 내가 협상가인데 내가 자만심이 있어. 그럼 자만심이 있다라는 말 자체가 무슨 뜻이야? 내가 나 좀 협상 좀 잘하는 듯, 나 좀 쩌는 듯, 약간 이런 거지 않을까?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협상에 있어서 과도하게 자신감이 있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겠죠, 그렇죠? 근데 내가 상대방과 이제 뭔가 협상을 하는데 이 사람에게 뭔가 그럼 제안을 할 거 아니냐 서로 이거 뭐 얼마에 팔겠다 또는 얼마에 사겠다 뭐 이런 제안이 오고 갈 거 아니야. 근데 그 제안을 하는데 뭔가 협상할 만한 여지가 없는 그런 제안을 했어. 그러니까 협상할 만한 여지가 없는 제안이란 건 뭐냐면 잘 봐봐.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만약에 뭐 갤럭시를 판다고 쳐봐. 갤럭시.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정가가 만약에 100만 원이야. 예를 들어서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중고가가 보편적으로 많이 팔리는 게 뭐 한 60만 원이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 예를 들어서. 근데 내가 60만 원에 올려놨어. 아무도 안 사가. 막 뭐 얼마만 깎아주세요 하면서 막 아무도 안 사가.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막 이제 설득을 해. 나 좀 협상 잘하는 듯 하면서 설득을 해. 아무리 해도 안 먹혀.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50만 원에 팔았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 결국에는. 내가 그럼 50만 원에 올려놨어. 그럼 사겠다는 사람 겁나 많겠죠. 그렇지? 그럼 내가 50만 원이라고 제시한 이 금액은 뭐예요? 더 이상 협상의 여지가 없는 거지. 이게 협상하고 자신할 게 뭐가 있어? 원래 이 가격에 팔리는데 내가 이 가격에 올려놨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 누가 이걸 갖다가 더 싸게 해달라고 하겠냐고. 물론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이 이하로는 더 내려갈 데가 없잖아요. 그렇지? 그럼 뭔가 이 더 이상 협상할 거리가 없는 상태를 제안을 했으니까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사람이 이 물건을 이제 잘 팔긴 했겠지만 되게 자존심이 상하지 않겠어요?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만심이 넘친 사람이라 했잖아. 난 되게 자만심이 많고 나 좀 잘하는 것 같아. 이랬는데 협상 실패해갖고 이렇게 돼버렸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 나 진짜 나 협상 겁나 잘하는 줄 알았는데 완전 체면 구겼네. 이 생각을 못 참는다는 거야. 이해돼? 좀 풀어서 설명하자면 그 협상 테이블로 돌아감으로써 됐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바로 요 패러프레이징 부분에 제가 작성을 해놨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쓴 이유는 뭐냐면은 결국에 자만심이 있는 협상가는 망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 이제 이 도입부를 깐 거예요. 자, 다음 내용 한번 이어서 볼게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You may argue. 너는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대절이야를요. It is important. 중요하다고요. 뭐가? To display toughness and resolve. 강인함과 결의를 보여주는 게 to the other side니까 상대방을 말하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강인함과 결의를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주장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좀 단호하게 아니 안 됩니다. 무조건 60만 원에 팔아야 됩니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세게 나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자, 그런데 however earning a reputation for being tough. reputation이 평판 또는 명성 이런 뜻인데 for라는 전치사 나왔고 전치사에 대한 명사로 being 동명사를 썼습니다. being 없으면 틀리겠죠? 왜냐면 tough는 형용사니까. 그래서 강경한 것에 대한 평판을 얻는 것 동명사 주어야 얻는 것은 그래서 3인칭 단수형 나와 있죠? doesn't serve you. 너에게 잘 도움이 되지 않는답니다. at the negotiation table에서 협상 테이블에서 이게 주제예요. 아까 말했던 거. 다시 한번 보다. 세게 나간다. 저 사람 내가 중고거래 해봤는데 겁나 세더라고. 그냥 무조건 고집이 세더라고. 그냥 무조건 지 말이 맞다 이렇게 하더라고. 이런 평판을 얻게 됐어. 그럼 뭐다? 협상 테이블에서 도움이 안 된다는 거야. 왜냐면 사람들이 그런 편견을 갖고서 이제 협상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 자식이 분명 세게 나오겠지? 그러면 나는 더 세게 나가고 금액 어떻게든 깎아야지?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준다는 거죠. Indeed, 실제로 a reputation, 명성은요 as a tough negotiator, 그러니까 강경한 협상가로서의 명성은 lead to는 뭐뭐로 이끄는 거죠. A number of highly undesirable outcomes로 이끌었답니다. A number of는 많은 거고요. undesirable은 바람직하지 않은, highly는 매우죠. 그러면 많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들로 이끌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자면 counterparties가 그러니까 상대방들이 will treat you 당신을 대할 거라고요. 뭘 가지고? 더 큰 suspicion 의심을 가지고요. 더 크게 의심하면서 너를 대할 거라는 거야. 네가 강경하다면요. 그리고 act much tougher 그러니까 훨씬 더 강경하게 행동할 거랍니다. 뭐보다? 그들이 평상시에 그럴 것보다. 여기서 그렇다는 건 뭐야? 이 뒤에 treat you with suspicion and act tough가 생략된 겁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물론 우리가 중고거래 같은 거 할 때 내가 이제 너네 이해하기 쉬우라고 중고거래 얘기하는 거야. 어쨌든 우리가 평상시에 중고거래를 할 때도 사실 의심하고 들어가잖아. 이거 진짜 맞나? 이러면서 막 새끼 막 짝퉁 가져오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막 이런 의심을 할 수 있잖아. 그렇지? 어느 정도 의심을 할 수 있는데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의심보다 훨씬 더 세게 그리고 훨씬 더 많은 의심을 가지고 상대방을 대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 강경한 이제 협상가라고 소문난 사람은 어떻겠어? 모든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누가 이 사람과 뭔가 협상을 하거나 이러려고 하겠어? 당연히 안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상대방은 더 세게 나오고 결국 상대방이 세게 나오면은 나는 내가 뭐 예를 들어 물건을 판매하는 입장이야. 이 사람들이 안 사겠대. 아무리 협상을 해도 안 먹히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최후의 수단 가격을 낮춰야지 뭐. 판매하는 입장이라면. 그럼 금액 낮춰. 그럼 또 이 사람은 어떻게? 또 자존심 상한대. 악순환이야 악순환. 돈은 돈대로 못 벌고 그리고 자존심은 자존심대로 상하고.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 파산이지 뭐. 됐어? 돈도 안 되고 자존심도 자기 딴에는 자존심도 상하는데 누가 그 일을 하고 싶겠어요? 이해되죠? 자, 그래서 다음 내용 갑시다. 다음 페이지요. 마지막 문장입니다. 이는 investigation. investigation은 연구, 조사 이런 뜻이야. 한 연구에서 어떤 연구냐? Of how bargaining reputation. 이 bargaining이 교섭입니다. 교섭. 그냥 협상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교섭 평판이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 뭐에다가 how others treat you.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당신을 대하느냐에 끼치는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한 연구에서 캐스 틴슬레이라는 사람이 알아냈답니다. 뭘 알아냈냐면 터프 가이들은요. 그 터프 가이가 아니죠? 그 강경한 협상가들 말하는 거야. 그 터프 가이가 finish last. 마지막에 finish 할 것이다. 끝낼 것이다. 그럼 마지막에 끝낼 거라는 게 뭐야? 쉽게 말하면 꼴찌한다 이 소리야. 이 협상가가 꼴찌할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콤마하고 ing 나왔으니까 분사구문이다. 아래 써놨다시피 그리고 뭐뭐 하다 라고 해석을 해. 그리고 의미한대. 이 꼴찌할 거라는 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대절이하를 의미하는데 사람들이 더 공격적으로 네고시에이트 협상할 거라는 걸 의미한다는 거지. with those 사람들과. 그래서 does는 사람들이야. 어떤 사람들? who have a reputation for toughness. 강경함에 대한 평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는 더 공격적으로 협상을 할 것이다 라는 걸 의미한다고. 됐어요? 그러니까 직독직해는 조금 여러분 입장에서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 전반적인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결국 하고 싶은 말은 뭐다? 협상을 할 때 강경하게 하면은 즉 뭔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좀 뭔가 세게 협상을 시도하려 하면은 결국에는 나한테 피해가 돌아온다라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요약본을 보자면요. 이거 한번 우리 한번 같이 맞춰보자. 앞에 봐봐. 여기 요약본의 1번 보면 얘들아 이 1번은 내가 쓴 게 아니에요. 이 요약은. 이거는 실제 기출에 나와 있던 것만 제가 옮겨온 겁니다. 2번을 제가 쓴 거예요. 그러면 1번 지금 여기 영어 부분 있잖아. 여기 기출에서 빈칸이 2개가 뚫려서 나왔었거든요. 객관식으로. 어디랑 어디가 뚫렸을 것 같아? 한번 맞춰봐. 프로보크? 요거? 1번에서요? 1번에서. 디스어드밴티지. 왜 이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혹시 다른 의견이 다르신 분 계십니까? 없어요? 없어? 그럼 이견이 없다면 한번 물어볼게요. 왜 이거 2개라고 생각했어? 단어를 모를 좋아. 좋은 답이야. 맞아. 맞아. 그거야. 나 진짜야. 진짜 농담이 아니라. 왜냐면은 지금 얘랑 얘가 본문에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어. 본문에 안 나온 단어에서 그래. 그게 일단 첫 번째 이유야. 맞아. 맞는 말이야. 하나 더 있어요.
왜 여기에다 빈칸을 뚫어서 냈을까? 어떤 거냐면 이 협상가들, 그러니까 강경한 협상가들이 이렇게 한다면 이렇게 될 것이다를 말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가 있어요. 이 글 전체를 요약하면요. 이런 식으로 얘네가 행동한다면 어떤 조건이죠. 얘네가 이렇게 행동한다면 그럼 그 결과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될 것이다. 됐어요? 그러니까 조건과 결과로 니네가 나눠서 생각하면 되는데 여기가 조건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얘네가 그 상대방에게 어떻게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 자신을 협상에서 뭔가 안 좋게 만든다 이런 식으로 되겠죠. 여기가 결과가 되는 거죠. 되니? 그러니까 각각 지금 요 부분과 요 부분이 뭘 대표하는 거냐? 요 부분이 그 원인, 그러니까 그 조건을 말하는 부분에서 상대방을 뭔가 좀 기분 나쁘게 한다 이런 서술부, 핵심 서술부이기 때문에 이제 프로보크가 빈칸이 들어간 거고 여기서는 make라는 것 자체가 사실 핵심 서술부는 아니겠죠. 자기 자신을 협상에서 어떠한 상태로 만들게 된다. 그럼 여기서 어떠한 상태라는 건 당연히 안 좋은 상태를 말하는 거겠죠. 그럼 사실상 명사로 나오기는 했지만 여기도 결과에서 핵심 서술부라고 할 수 있는 거겠죠. 왜냐면 목적격 보호자리니까. 됐어요? 여기가 목적어. 그러니까 핵심 서술부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두 부분으로 나눴을 때 핵심 서술부여서 빈칸이 두 군데 나왔다. 그러면서 동시에 본문에 없는 단어여서 그랬다. 이렇게 또 정리를 할 수 있겠어요. 됐죠? 그러니까 보통 요약이 이렇게 나와요. 보통. 그래서 이제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극을 한다는 거예요. 도발한다는 거죠. 프로보크. 자극하다 도발하다. 그래서 어떻게 된답니까? 자기 자신을 협상에서 디스어드밴티지하게 한다. 불리하게 만든다는 거죠. 불리하게. 되나요? 여기서 불리하게 된다는 건 뭐겠습니까? 결국 지가 손해본다 이거겠죠. 협상이 잘 안 되니까. 그렇죠? 두 번째, 강경한 협상 방식은 상대방이 비우호적으로 나올 가능성을 높여서요. 결국 협상에서 이익을 얻지 못하게 한다. 비슷한 말이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는 뭐 얘는 이제 시험에 나온 거는 아니지만 뭐 예를 들어 낼 만한 게 있다면은 이런 부분이지 않을까? unfriendly, 비우호적으로. 그렇죠? 이런 게 이제 나올 만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올 만한 거 benefit 이런 부분. 지금 제가 이렇게 두 가지 밑줄 쳤는데 이 두 가지 밑줄 친 게요 1번에서 밑줄 친 거랑 맥락은 똑같다. 핵심 서술부야. 핵심 서술부. 아까 위에서는 프로보크라고 그냥 상대방을 자극한다라는 표현이 나왔잖아. 근데 여기서는 뭐야? 상대방으로 하여금 상대방이 비우호적으로 행동하게. 그럼 비우호적으로 행동한다는 게 뭔데요? 이게 상대방이 공격적으로 나간다는 거잖아. 그렇지? 그렇게 자극을 하면 그 결과 어떻게 된다? 이익을 못 얻는다. 역시나 여기가 그 조건에 대한 결과가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각각 핵심부에 빈칸이 뚫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되죠? 자, 다 되셨으면 exercise 2로 넘어갈게요. 2까지 보고 좀 쉬었다 할 건데 오늘 어찌됐든간 4까지는 끝내야 되거든? 진도가 좀 많이 남아서. 그리고 보강에 대한 거는 사실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혼자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서 제가 사실 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금요일 날에 니네가 저동부 내가 이제 그 중등부 애들 수업 끝나고 이제 너네만 수업이 있거든요. 7시부터 10시까지. 그래서 사실은 7시부터 10시까지 저동부 우리 A, B반 다 합쳐갖고 진도를 그냥 3시간 동안 나가는 거죠. 그럼 7질문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이제 강의실에서는 불가능하니까 자습실을 써야 되는데 사실 자습실을 근데 나 혼자 쓰는 게 아니잖아 역시나. 그래서 사실 이게 좀 협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근데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이거는 주말에 보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금요일 날에 제가 또 10시 이후에 또 보강이 있어요. 10시 이후에. 그러다 보니까 보강할 시간이 없어. 보강할 시간이 지금. 그래서 이제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해야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다 같이 시간을 맞추기는 또 어려울 것 같고 일단 그때는 반에 상관없이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주말에는. 그러니까 A반, B반 이거 구별하지 않고 일단은 시간을 딱 2개를 정해갖고 뭐 아마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니네가 또 쪽수가 많아갖고 16명 그 스케줄 맞추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심지어 스케줄 아직도 안 보낸 놈도 있고. 근데 일단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사실 진짜 최악의 경우는요 그냥 월요일날 해야지 뭐. 정 안 돼. 월요일날 10시 해야지. 이내방만. 왜냐면 그 저쪽 반 애들은 어차피 월요일날 수업이 있으니까.
일단 근데 제가 한번 고민해 볼게요. 그거. 자 보자. 구조독해 패턴 보면요. 얘는 정말 단순합니다. 그냥 설명밖에 없어요. 이 글은요. 주제문이 없습니다. 주제문이 없어요. 그냥 나열하는 방식이야. 나열하는 방식. 그러면은 그냥 설명이 쭉 나열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설명 나열식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가 뭐냐면요. 순서 문제예요. 순서 문제. 왜 순서 문제가 제일 어렵냐면 그러니까 낼지 안 낼지는 몰라요. 순서로. 근데 순서로 내면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보통 우리가 글을 읽을 때 어떤 스토리텔링이 있는 글이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글은 사실 순서 문제가 완전 껌이에요. 그냥 우리가 그 내용의 흐름만 알면 되니까. 근데 이거는 흐름이 있는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특정한 소재에 대한 설명을 하는 문장이기 때문에 이 설명 다음에 이 설명이 나와야 되나? 아닌가? 이거 다음에 이게 나와야 되나? 이게 되게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순서로 나오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지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1, 2, 3로 나눴는데 너네가 이 1, 2, 3로 나눈 부분을 다 이렇게 제가 써놨으니까 이걸 기준으로 너네가 한 덩어리씩 잡아서 좀 학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설명 1이 여기부터 지금 여기까지잖아요. 여기 두 번째 인컴까지 여기까지가 설명 1이야. 설명 2 여기부터 여기까지예요. 그 다음 문장. 그 다음에 설명 3가 이 마지막 문장입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 덩어리로 니네가 한 세트로 좀 봤으면 좋겠다는 거야. 한 세트 총 세 세트 나오니까. 알겠지? 순서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설명 패턴이 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어떤 거냐면 의외로 주제 쪽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주제. 근데 주제로는 사실 잘은 안 내고요. 보통 설명은 제목이나 요약으로 잘 냅니다. 제목이나 요약. 그러니까 주제, 주장 뭐 이런 걸로는 좀 내기가 어렵고요. 제목이나 요약으로 내기가 괜찮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말했다시피 명확한 주제문이 없어요. 명확한 주제문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공통 키워드를 뽑아내야 되잖아요. 우리 전에 한번 했었던 것 같기도 한데 공통 키워드들을 이렇게 뽑아내갖고 얘네를 조합하는 거야. 그럼 이 조합한 내용이 뭐가 되는 거야? 그게 바로 주제가 되는 거예요. 또는 요약이 되는 거고. 그렇죠? 보통 명확한 주제문이 없는 경우는 똑같은 설명을 사실상 계속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 그럼 여기에서 핵심 키워드들만 뽑아서 그걸로 마치 짧은 글 짓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는 거. 됐죠? 그럼 우리가 이 구조독해를 먼저 읽어보고 한번 키워드 뽑아보자. 봐봐. 첫 번째. 길거리 음식 판매는 적은 양의 자본으로 적당한 수입을 내게 해주는 가난하거나 또는 실직한 사람들을 위한 자영업의 한 형태랍니다. 첫 번째 설명 나왔어요. 두 번째, 길거리 음식은 자신의 식사를 마련할 만한 자원이 없는, 여기서 자원이 없다는 것은 자본이 없는, 쉽게 말해서 돈 없는 사람 말하는 거야. 그런 이제 가난한 사람들에게 음식 안정성을 제공해 준답니다. 두 번째 설명. 자, 세 번째, 선진국에서의 길거리 음식 판매는 음식점을 새로 차릴 만한 자본은 없지만 훈련된 예비 요리사들을 위한 관문의 역할을 할 수 있답니다. 자, 설명 끝났어요. 그럼 여러분 봐봐. 이 세 개의 설명에서 일단 공통 키워드를 몇 개 뽑아보자. 한번 말해봐. 뭐뭐 있을까? 그렇지. 일단 이게 먼저 나와요. 길거리, 음식, 판매. 이게 되겠죠. 또 가난. 못 들었어. 가난. 가난. 가난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 써볼게요. 또 자영업? 오케이. 좋아요. 4번. 또 너네가 생각하는 거. 끝인가요? 됐어요? 끝? 더 없습니까? 오케이. 제가 생각을 하는 거는요. 이 두 가지입니다. 제가 생각했던 거. 왜냐면은 가난이라는 건 사실 여기에 중속되는 거거든요. 자본에. 그리고 본문에서 가난한 사람만 나오는 게 아니라 선진국의 사람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과 선진국의 사람들 이 두 가지가 결국에 자본에 묶여있는 그러니까 얘와 연관성이 있는 키워드잖아. 그러니까 큰 틀로 본다면 이 두 가지가 공통 키워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럼 이제 이 공통 키워드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글을 쓰는 거야. 그럼 어떻게 쓰면 될까? 예를 들어 한번 만들어 보자고. 길거리 음식 판매는 자본이 부족한 사람에게 뭔가 수입이나 또는 예비 요리사를 위한 연습의 관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말을 만들면 되겠죠.
됐어? 이게 뭐야? 이게 요약문이야. 방금 내가 말한 이 키워드 뽑아갖고 얘기한 거. 됐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시험에 또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아까 말했다시피 주제문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그러니까 구조독해 패턴을 보고 주제문이 없다라고 본다면은 이렇게 제가 한 것처럼 공통 키워드 뽑아갖고 이걸로 짧은 글 짓기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렇지? 자, 한번 내용 보겠습니다. 이거는 니네가 내년에 고3 수업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실 거예요. 알겠죠? 자, 내용 보자. 길거리 음식의 판매가 폭넓은 형태랍니다. 셀프 엠플로이먼트가 바로 자영업이야. 그래서 자영업의 폭넓은 형태인데요. 어떤 자영업의 폭넓은 형태냐? For the poor and otherwise unemployed라고 나왔는데, 자, 더 플러스 형용사 하면 뭐뭐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야. the poor가. 그리고 otherwise는 그렇지 않으면이라는 뜻인데 여기서 말하는 그렇지 않다는 거는 가난하지 않다면을 말하는 거야. 가난하지 않다면. 됐어? 가난하지는 않은데 실직한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치? 그럼 다시 봐봐. 얘는 뭘 위한 자영업의 형태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는 거고요. 그리고 가난하지 않다면 실직한 사람들을 위한 형태라는 거야. 그치? In cities in developing countries. developing country니까 뭡니까? 후진국, 개발도상국이 되는 겁니다. 왜냐면 develop이 발전하는 건데 발전하고 있는 나라라는 뜻이잖아. 직역하면. 그럼 발전 중인 나라니까 발전이 된 거야, 안 된 거야? 안 된 거지. 그러니까 개발도상국, 후진국 이런 뜻이 되는 거다. 그래서 개발도상국의 도시에서 가난하고 가난하지 않다면 실직한 사람들을 위한 자영업의 폭넓은 형태가 바로 길거리 음식 판매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이어서 보면 it requires 그것은 즉 길거리 음식 판매는 필요로 합니다. 비교적 basic skills 기본적인 기술들 그리고 small amounts of capital 이 캐피탈이 뭐야? 자본이죠. 자본 뭐뭐 캐피탈 막 이런 거 있잖아. 그치? 비교적 작은 양의 자본을 필요로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붕어빵 장사한다고 생각해봐. 니네도 할 수 있어요. 진짜로 그 제 친구 중에 그 고2 때 겨울방학 때 그 군방 알바는 있어요. 진짜로. 아무튼 말. 기본적인 기술이야. 자본은 안 되지만 걔가. 그리고 provide 제공합니다. The vendors families. 그래서 그 vendor가 이제 노점상을 말하거든요. 그런 붕어빵 파는 그런 거 말하는 거야. 그 노점상의 가족들에게 뭘 제공하냐? Reasonable income. reasonable은 적당한 또는 합리적인. 그러니까 적당한 인컴 수입을 제공하는 건데 잠깐 볼게요. 아래다 써놓긴 했는데. provide에 대한 표현이 이 본문에 두 번 더 나오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provide A들이요. 그러면 A에게 B를 제공하다예요.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제 기억으로.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바꿀 수 있다? provide 똑같이 쓰고 A, B 자리를 바꿔서 전치사를 to나 for를 쓸 수 있다. 이렇게도 쓸 수 있었습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됐죠? 너네가 주의할 점은 이 전치사에 따라서 A, B 자리가 바뀐다는 겁니다. 됐어? 여기서는 provide에 with를 썼으니까 얘가 A가 되는 거죠. 얘가 B가 되는 거고. 그래서 A에게 B를 제공하다. 그 vendor의 family에게 reasonable한 인컴을 제공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나요? 만약 전치사가 to나 for로 바뀌게 된다면 그러면 요게 앞으로 가야겠죠? 얘가 뒤로 가야겠고요. 이해되죠? 어렵지 않죠? 그 비슷한 내용이 뒤에 바로 나와 있습니다. 봐봐. 설명 푼데요. 그것은 또한 제공합니다. 음식 안정성을요. 누구에게? 도시의 the poor. 가난한 사람들에게요. provide B to A입니다. 여기는 B. 여기는 A예요. 수가 나왔죠. 됐냐? A에게 B를 제공하다. 됐죠? 똑같은 거야. 자리 바뀐 거죠. 도시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음식 안정성을 제공하는데 이 음식 안정성이란 게 뭔지는 좀 이따 설명해 줄게. 그 도시의 가난한 사람들이 이제 누구냐면은 may not have the asset이라고 나왔는데 이 asset이라는 것 자체가 자산이야. 자산, 자원, 자본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자산을 가지고 있지 않을 수도 있대요. 어떤 자산? To prepare their own meal. 그러니까 그들 자신만의 식사를 준비할 만한, 마련할 만한 자산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자산이라는 거는 당연히 대표적으로는 돈을 말하는 건데 꼭 돈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이럴 수 있지. 내가 너무 가난해. 이제 집에서 예를 들어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솥이 없어. 예를 들어서. 그래서 뭐 라면이라도 끓여 먹어야 되는데 냄비도 없어.
그럼 뭐 냄비를 빌려오려고 했는데 빌려오려고 보니까 집에 물이 안 나와. 막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좀 극단적으로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인프라,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자원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내가 집에서는 사실상 뭔가를 먹을 수 없겠죠. 그냥 굶어 뒤져야지 뭐 그러면. 그렇지? 그렇다고 해서 진짜 제대로 된 뭐 건물에 뭐 레스토랑 이런 데 갈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집에 지금 밥솥도 없는데 무슨 뭐 아웃백 이런 데 갈 수 있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 그렇잖아.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연히 건강에 좋지 않은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 특히 먹는 거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돼? 그냥 길바닥에 떨어지는 거 주워 먹거나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사 먹으려고 해봤자 영양소가 좀 부족한, 좀 허접한 거.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빵 조각밖에 못 사 먹는 거야. 오케이? 그런데 길거리 노점상에 있는 음식은 빵 쪼가리보단 그래도 좀 낫다 이거죠. 이 사람이 하는 말은요. 왜냐면은 어쨌든간 얘를 먹어서 엄청 막 건강이 엄청 안 좋아진다. 막 이것까지는 아니잖아. 그렇지? 그리고 사실 어찌 됐든간 요리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만들었을 거 아니야. 그거는. 그렇잖아. 그러니까 여기 본문엔 안 나와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여기서 말하는 음식 안정성이란 건 뭐냐면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위생적인 거, 위생. 두 번째는 영양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본문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냥 제 생각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먹어도 뭐 배에 탈은 안 난다. 위생적으로. 그리고 뭐 영양실조가 뭐 걸릴 정도는 아니다. 뭐 이 정도는 제공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난한 나라에서 이 노점상을 이제 운영을 하는 게 실제로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좀 많은 이점으로 작용한다. 이걸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되냐? 오케이. 다음 보자.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내용이 뭐냐면 실제 예시가 나온 거야. 실제 예시. It has been estimated. 이시 이제 가주어고 대절이 진주어인데 가주어니까 해석이 없다. Has been estimated. Estimate은 추정하다 또는 추산하다인데 추산되어 왔다, 추정되어 왔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 대절 이하가 추정되어 왔다는 거야. 대절 이하가 뭐냐? In India alone. 그러니까 인도에서만 there are more 더 많은 것이 있다고요. 뭐보다 10 million street vendors. 밀리언은 100만이니까 10 곱하면 1000만이죠. 그러면 1000만 개 이상의 길거리 노점상들이 있다고 추정되어 왔다는 거야. 그리고 some studies 몇몇 연구가 말했는데요. They constitute. 이 constitute이라는 거는 구성하다 또는 차지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take up이라고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잠깐만 구성하다 constitute consist of 써도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됐죠? 이게 다 구성하다 뭐 차지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그들이 구성되어 있답니다. 구성하고 있답니다. 뭐를? 약 2%의 인구를요. 어디의 인구? Of the major metropolises. metropolis가 이제 주요 대도시를 말하거든요. 프랑스 하면 파리, 뭐 한국 하면 서울, 뭐 이런 주요 대도시를 이제 metropolis라고 하는데 그러면 주요 대도시의 인구의 약 2%를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노점상이. 예를 들어서 서울에 1000만 명이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이제 노점상이 몇만 명? 20만 명 있다. 엄청 많죠 그러면은. 자 이어서 한번 볼게요. In developed countries야. 아까 developing countries는 개발도상국이었죠? 개발하고 있는 나라니까. 자 developed는 발전이 된 나라니까 선진국이 됩니다. 선진국에서는요 푸드카트랑 그리고 푸드트럭 이런 게 can be a gateway. gateway가 바로 관문이죠. 관문이 될 수 있어. 뭘 위한 관문이냐? trained chefs. 훈련된 요리사들을 위한 관문이 될 수 있답니다. 어떤 요리사냐? Who do not have the resources. 자, 그러니까 그 자원을 가지고 있지 않는 셰프들이 되는 거야. 어떤 자원이야? To launch인데 이 launch가 이제 시작하다는 뜻인데 start랑은 약간 달라. 그러니까 여기서 시작하는 건 뭐냐면 개시하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개시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가게 오픈 같은 걸 처음 하면 이제 그 가게를 개시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단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러니까 개시할 자원이 없는 거야. 뭐를? brick and mortar restaurant. 이 brick and mortar가 뭐냐면요. 건물로 된 이런 뜻이야. 건물로 된. 그러면 건물 안에 있는 그런 레스토랑을 개시하기에는 돈이 없다는 거죠. 자본이 없는 그런 훈련받은 셰프들을 위한 관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됐나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라 볼 수 있지.
내가 막 요리사 막 준비를 했어. 학원도 다니고 막 여러 가지 이제 뭐 막내 생활 거치면서 이제 뭐 이렇게 요리사의 이제 그 경험을 쌓았어. 자, 이제 나만의 이제 식당을 열어야지. 근데 내가 그냥 식당 열었어. 망할 수도 있잖아. 그럼 이제 처음에는 좀 리스크가 적은 걸 해야겠지. 그게 뭔데요? 비용은 적게 들면서 동시에 내 요리 실력을 충분히 뽐낼 수 있고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돈도 많이 벌 수 있는 거. 이게 노동상 아닐까? 그래서 막 요즘에도 되게 많잖아. 푸드트럭이나 막 이런 거. 그치? 그럼 그거를 하면서 그거는 망해도 리스크가 크진 않겠죠? 건물에다 짓는 거에 비해서. 근데 그거 하나가 만약 잘 됐어. 그럼 잘 되면 어떻게 하면 돼? 그때 가서 확장하면 되지. 그치? 아, 만약에 잘 되면은 내가 요리사로서 소질이 있구나. 그럼 내가 좀 더 이걸 개발해갖고 이제 더 키워서 건물로 들어가야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고. 했는데 망했다. 아, 내가 더럽게 요리를 못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됐어? 그러니까 그런 관문으로서도 활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내용 한번 볼게요. 여기 내용 요약을 보겠습니다. 요약본을 보자면 첫 번째, 길거리 음식 판매는 자원이 부족한 사람들에게는 수입과 훈련을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답니다. 사실 더 정확하게 쓰자면 이 훈련을 앞에는요 선진국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뭐 이런 말이 들어가면 좀 더 정확하게 되겠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노점상을 시작하는 건 적당한 수입을 보장해 주고요. 예비 요리사가 되기 위한 훈련을 하도록 도와줄 수도 있다. 뭐 이렇게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 니네가 지금 요약문을 대충 보면 알겠지만 사실 이 글은 요약문으로 내기에는 그렇게 적합한 지문은 아니에요. 사실은요. 보통 설명류의 글은 아까 말했던 진짜 어렵게 되면은 뭐 문장 삽입이나 이제 순서 이게 제일 어렵고요. 일반적으로 내기 가장 무난한 건 내용 일치예요. 사실은 제일 무난한 건 내용 일치. 그러니까 난이도도 그냥 적당하고 그리고 시험에 내기에도 뭐 그렇게 뭐 무리 없고. 그러니까 내용 일치로 내기도 좋고 이런 글 전반적인 뭐 아까 내가 말했다시피 제목이나 요약이나 이런 걸로 낼 수는 있는데 그렇게 문제 퀄이 좋지는 않다. 근데 그냥 참고로만 알아두세요. 지금 이런 출제 포인트는요. 어차피 뭘로 나올지는 모릅니다. 니네 학교 선생님이 뭘로 낼지 모르니까. 그치? 자, 그러면은 잠깐 쉬었다 할 건데 잠깐만요.